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이시스가 외로운 늑대들에게 미국 교회와 공공장소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할러데이 시즌에 공격하라고 선동합니다. 미국에서는 차기 행정부 인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백악관 고문으로는 트럼프 당선자 캠페인 책임자를 결정했고, 중국을 비난하는 UC 얼바인 교수를 무역산업정책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노조와의 협상을 마무리했고, 둘째 아들은 문제가 된 $100만 아버지와 사진을 찍게 해주겠다는 기금 모금을 중단했습니다. 월요일에 마감한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가 가장 많은 주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선언한 트럼프 당선자 지지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민주당 주지사가 나온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화당 전임 주지사가 추진했던 법이 무효가 됐습니다. 미니아폴리스의 한 학교에서 어수선한 런치 시간을 패밀리 식탁처럼 만들었습니다. 로봇과 섹스하고 결혼하는 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에서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어떠한 그 위협이라든가 큰 사건 같은 것이 있었을 때 가능하면은 여러분들께 그 지나친 그 위험을 좀 위험스럽게 더 느끼게 하신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피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를 전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이게 꼭 극박한 위협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크리스마스 또 뉴 이어스 할러데이 시즌인데 며칠 전에 독일에서 일어났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발생한 사건이요. 지금 용의자가 오늘 아침 그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기자회견하는 것 보니까 그동안 뭐 패스포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페이퍼를 가짜로 가지고 다니고 이름도 많이 바꾸면서 이미 독일 당국에서 주시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주시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사건은 테러가 정확하다는 것인데, 오늘 뭐 영국의 그 텔레그래프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의 새로운 그 미디어요, 그 보케이티브라고 있습니다. 숨겨진 목소리, 또 미국의 어떠한 추세, 놀라운 그 데이터 같은 것을 분석하는 웹사이트인데, 보케이티브가 지금 아이시스가 미국 내 교회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이유는 할러데이 시즌에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외로운 늑대, 아주 그 본격적인 그 아이시스 전투 요원 멤버가 아니라요, 그런 그 개개인들에게 할러데이 시즌에 공격하라는 그런 선동을 하면서 공격할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교회 리스트들을 공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지하드의 비밀이라는 이런 그 소셜 미디어 그룹에서도 발표를 했고, 아랍어 메시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어가 아니어서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주소까지도 쭉 그 발표를 했습니다. 뭐 마치 그 공포 영화처럼 미국의 할러데이 시즌에 공격을 해라, 뭐 피해 그 축하 크리스천 그 새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시스의 어떠한 그 이념에 반대하거나 아이시스를 공격하는 국가의 그 교회를 공격해라 하는 겁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사용하고 폭발시키는 이런 정보 같은 것들도 이 같은 웹사이트에 전부 올라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미국 50개 주에 이제 주로 큰 교회가 되겠죠. 그런 리스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지하드의 비밀, Secret of Jihad라는 그룹 이외에 또 다른 그룹, Son of Islam이라는 그룹도 역시 그 교회를 목표로 했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그랬겠죠. 1차적인 목표가. 그 밖에도 이제 잘 알려진 호텔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커피숍, 길, 마켓, 공공장소, 주소를 이제 이런 그 웹사이트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에 있는 이 공공 그 길, 교회, 거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 공격한 것이 튀니지아의 그 지하의 그 커넥션 그 이런 테러 그룹과 커넥션이 있는 그 용의자 24살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그 미국 언론에서도 리스트까지 전부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가 되면은 연말 연시에 그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늘 뭐 우리가 일상생활은 그대로 해야지 되겠지만 파리에서 사람들이 그 길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이후에 그 아름다운 니스라는 곳에서 이번에는 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도 사람들의 그 생활은 계속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 그 안심스러운 것은 지난 6월에도 이미 그 아이시스와 연관된 이런 그룹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리스트를 한번 그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8,000명 이상의 이름과 그 주소가 얘기가 됐었고 경찰국 주소 같은 것 공격 목표인 그들의 다 발표가 됐었지만 그 이후에 이 리스트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독일도 위험하고 미국도 위험하고 전부 그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의 미국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뭐 조심하시는 것은 좋겠죠. 이 조심조차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해지는 게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것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고 인종적인 것에서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광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2008년도에 세계 경제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파생 상품으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일자리를 찾다가 포기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오면서 쟤 때문에 그랬어.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 너 때문에 그렇잖아 하면서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너무 빡빡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굉장히 강성인 발언을 하는 이민자에 대해서도 반대 시각,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도 그 국가의 이제 주요한 종교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고 목소리가 커지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늘요 좀 전에 보니까 이 터키에서 암살당한 대사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크렘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러시아는 핵무기를 강화하겠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 동안 러시아와 계속 푸틴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서도 뭔가 핵무기 감축 같은 것을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결국은 정면으로 거부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크렘린에서 오늘 아침에 미국과 러시아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거나 최소한의 의무적인 대화만 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한 달 남았네요. 꼭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하면은 그 뒤부터 러시아가 미국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하면서 트럼프 당선자를 띄워주기 위한 것도 몇 %인지는 모르지만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국과 유럽까지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내전에도 개입하고 하는데 그런 시기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오스트리아 같은 곳에서는 안 그랬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계속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지도자들이 탄생을 하고 미국 트럼프 당선자도 마찬가지의 유형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점점 겨울인데 세계적인 기류 자체는 좀 싸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뭐 거의 인선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켈리안 코네이가 미국의 여자로서 캠페인 매니저를 여러 번 바꿨지만 마지막에 캠페인 매니저로서 트럼프를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뭐 너무나
이 캠페인 매니저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트위터로 통해서 할 때마다 이 코네이가 수습하느라고 정말 그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악관에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사양을 해왔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켈리안 코네이가 자녀가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엄마로서 이 두 가지를 함께하기 힘들다. 백악관 밖에서라면 모르지만 해왔는데 백악관에 들어가게 됐네요. 어떤 자리냐면은 이게 장관급이라고 한때는 장관급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그 대통령 고문인 건데 카운슬러인데요. 카운슬러 투 더 프레지던트인데 제일 처음에는 리차드 닉슨 대통령 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부터 아예 그 없앴거든요. 이 자리에 이제 그 코네이가 들어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캠페인을 하는 후보의 또 이제는 당선자의 고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고문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스티브 베넌이라는 브레이트바트라는 아주 그 구구적인 웹사이트를 이끌었었던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태어나기는 뭐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나서 보통 사람 생활도 많이 알지만 굉장한 부자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일할 때부터요. 그래서 이 스티브 베넌이 수석 전략가로 있고 그리고 이 여성 그 켈리안 코네이가 이제 백악관 고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칼 아이컨이라는 보통 그 미국 사람들은 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부자예요. 자산이 뭐 한 220억 달러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뭐 트럼프 당선자에게는 처음부터 기부를 했고 80세로서 뭐 투자 같은 것 많이 했고요. 또 한때 그 트럼프 카지노를 인수했다가 결국은 뭐 3억 달러 이상 손해 보고 문을 닫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규제 관련 고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억만장자 투자가이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이 억만장자에게는 뭐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위원장도 지금 선정을 해야지 되는데 환경보호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자리를 인물을 선정을 할 때 이 80세의 칼 아이컨이라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억만장자 투자가가 자문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봉급은 받지 않습니다. 뭐 부자인데 봉급 얼마 받아서 도움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중국을 굉장히 그 비난해왔던 피에로 나바로 UC 얼바인 그 경제학자가 트럼프에서 뭐 유일한 그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네요. 이제 이 사람이 하게 될 일은 백악관 무역산업정책위원장입니다. 무역산업이니까 중국과 연관이 많겠죠. 이 사람이 그 중국을 굉장히 그동안 비난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중국에 의한 죽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지지했는데 중국에 의한 누구의 죽음이겠어요? 미국의 죽음이겠죠. 중국의 무역정책, 환율정책 여러 가지 때문에 미국이 정말 맥을 못 춘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일자리를 줄이는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자동화다 하는 주장들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국이 그 굉장히 그 해가 되고 있다라는 게 바로 UC 얼바인 교수, 지금 트럼프의 무역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된 얼바인 그 교수인데, 일부에서는 그 중국을 너무 그 압박하고 또 이제 그 자유무역 같은 것도 다시 그 검토하겠다고 하고 하면은 소비자가 여러분과 제가 지난 뭐 거의 10년 동안 누렸었던 이 물건이 너무 싸서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그 싸게 팔아서 돈이 남나 했었던 이런 시절은 또 이 교수가 트럼프에게 자문하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집행을 해서 그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의회와 뭐 협조를 할 부분도 있지만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물건 싼 시절은 지금만큼의 그 베네핏은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인선 작업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대사 지명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신세를 진 사람들을 지명을 하는데 트럼프 당선자의 경우는 특별히 신세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유엔 대사에 지금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여자 그 인도계 주지사 지금 그 지명을 해놨고 아이오와 주지사는 테리 그 브랜스테드는 중국의 시진핑과 굉장히 가까우니까 지명을 해놨고
받고 그리고 그 아주 그 자신의 그 카지노 파산하는 거 도와줬었던 변호사 데이비드 그 프리드먼을 이스라엘 대사로 지명을 해놨고 나머지 대사는 또 마찬가지 나머지 대사는 지금까지는 뭐 세 번째 사람은 뭐 본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네요. 나머지 대사는 이제 모든 대통령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보답형이라고 할까요? 보은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대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일본 대사잖아요. 지금 그 케네디의 그 딸이 있는 캐롤라인 케네디가 있는 존 헌츠먼을 생각을 오래 해왔었는데 유타의 전 가브너로 굉장히 부자고 또 지난번에 그 예비선거에 공화당 나왔었던 그런데 이 존 허츠먼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존 허츠먼이 중국, 뭐 동아시아의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구를 좀 이제 봐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제츠의 그 오너, 그 우디 존슨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뉴욕의 개발업자라고 하던데요. 그 피터 칼리로 이런 사람을 일본 대사로 지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회견 하려던 것 연기를 했고 몇 년 동안 협상하려다가 안 해왔었던 협상을 해야지 된다고 압력을 받아왔었던 라스베가스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곳에 있는 그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노조와 합의를 결국은 했군요. 호텔 그 근로자 노조 유나이트 히얼과 이제 9월 달에 그 노조가 그 트럼프 이 호텔뿐만이 아니라, 이 노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른 그 트럼프 자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이콧을 해왔는데, 협상한 거 보니까는요, 뭐 더 많이 좋게 해준다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봉급 인상이나 또 헬스 베네핏, 은퇴연금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다른 호텔이나 카지노와 마찬가지 그 정도 수준은 되도록 한다 하고 협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소유하고 있는 호텔에서 지금까지는 다른 호텔이나 카지노보다는 대우가 나빴던 거 봅니다.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워싱턴 DC의 그 트럼프 호텔도 지금 마찬가지 뭐 어려움 내지는 협상 같은 것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엊그제 말씀드렸던 결국은 이렇게 또 그 뒤로 물러서는군요. 에릭 트럼프 재단이 아버지와 이제 아웃도어 같은 것 한다고 당선자가 취임하고 그 다음날 뭐 25,000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내는데 100만 달러 내면은 아버지와 사진도 찍게 해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50만 달러 정도 내는 사람은 이 트럼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에릭이 작은아들인데 굉장히 그 아주 특별한 그 사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들과 뭐 아프리카 사냥 가는 거 이런 것까지 하고 이제 뭐 자선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가족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가족의 퍼스트 패밀리의 이름을 팔아서 기금 모금하는 것이 일단은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 2명 아들이 전부 인수위원회 그 팀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정당한가 하자 이제 싹 안 하겠다고 이제 손들고 말았고 그리고 이제 그 에릭 트럼프 파운데이션은 그렇다고 하는데 큰아들이요. 도널드 제이 트럼프 파운데이션 큰아들 재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돈을 모금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차츰 정리가 되겠죠. 지금은 너무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니까 본인이 가장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맡길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일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를 만나고 싶으면 트럼프의 사설 시크릿 가드를 두드려라. 그 말씀드렸었던 케이스 쉴러. 그래서 뉴욕의 개발업자 칼 팔라디노 씨가 12월 초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이리저리 해도 길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시크릿 가드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다음 날 바로 트럼프 그 트럼프 타워에서 45분이나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 들리는데 이런 얘기는 가십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당선자의 지금까지 그 차기 대통령으로서 일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를 그 의미하기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 당선자는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국민들은 그를 그 믿어보고 싶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요. 오늘 뭐 어떤 여론조사를 봤더니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물론 뭐 나이도 많습니다만 다음에 다시 대선 출마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이 거의 70% 정도는 나왔다는 얘기 들리더군요. 일단은 이 좋은 이 여론이 오히려 그 언론보다는 많이 지지하는 트럼프 당선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일하실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일을 하세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경우는 그 주지사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기도 하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주지사입니다만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3월 달에 서명을 해서 시행되기 시작했었던 이 법안이 어제 이제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 등으로 확 그 반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떤 그 법이냐 하면은 한국 분들은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것 날마다 일일이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그 사회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죠. 요즘은 그 타겟 같은 데 가더라도 타겟뿐만이 아니라 다운타운에 있는 그 큰 타겟도 들어있고 빅토리아 시크릿도 들어있고 자라 뭐 이런 곳이 많이 들어있는 아래층 식당에 가더라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여자가 함께 그려져 있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큰 그 대가를 치르기도 했는데 이 보수적인 주에서는 주지사, 상원, 하원도 전부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진보 쪽에서 생각할 때는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를 보호하지 않는 법이다 했는데 결국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차별법에서 그들까지 속하지는 않아도 되는 특히 이제 화장실 같은 곳을 이렇게 성전환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반드시 태어날 때 남자였는가 여자였는가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만 할 수 있다. 화장실 사용을 하는 법이 지금 시행된 지 뭐 거의 3월이었으니까 지금 12월이니까 얼만큼입니까? 9개월 지나서 바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상원과 하원은 민주당의 새로운 그 주지사가 11월 선거에서 탄생을 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그 선거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정부 의회에서도 어떤 경우는 공화당 의원들도 또 그 민주당 그 주지사와 협상을 해서 서로 그 양보하고 협조하고 주고받기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뒤집혔고 지금까지 그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성전환자 또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을 시행하지 않는다 해서 뭐 스포츠 팀들도 NCAA도 떠났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인터넷 업체 같은 것도 그곳을 떠났고 뮤지션들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공연 안 하겠다고 공연 계획도 취소하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연방 정부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공화당은 전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 민주당 성향이 강한 특히 이제 아주 그 영향력 있는 포지션에 민주당이 들어가고 나면은 이렇게 그 바뀌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화당 지도부를 많이 뽑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조금 그 진보 쪽으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요. 나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혀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생각하다가 알고 보니까 뭐 순이네 누가 동성애자래. 순이네뿐만이 아니라 내 조카도 그렇대. 이런 게 늘어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될 때는 이해도가 조금 넓어지기도 하고요. 또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니까 여론은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아이러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에서 이번 주 그 월요일로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자 그 데드라인이 연장이 됐었잖아요. 총체적으로 오늘이 이제 그 목요일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해보다 40만 명 많이 가입을 했고 1월 1일부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40만 명이 올해 가입을 했는데 이것도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뉴욕군 주정부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은 빼고 한 겁니다. 그 연방정부요. healthcare.gov를 통해서 가입한 사람이 640만 명인데 이게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뭐 일부는 살려둔다고 하고 그래도 결국 뭐 기한이 뭐 좀 길어질 뿐이지 폐지하겠다 하는 기조는 지금 공화당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요.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주가 다 그 트럼프 당선자가 이긴 주예요. 힐러리 클린턴에게. 플로리다주 130만 명 새로 가입을 했고 텍사스 주가 뭐 거의 78만 명, 노스캐롤라이나 37만 명, 펜실베니아 29만 명. 펜실베니아는 꼭 보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제조업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긴 주에서 오바마 케어의 신규 가입자가 가장 많다 하는 것은 곧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백인, 남자, 뭐 일하는 근로자, 그러나 지금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 혜택을 가장 많이 본다는 것이 뭐 꼭 저의 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증명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뭐 인터뷰하는 동안에 들어줄 얘기가 많아요. 제가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그 긴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뉴스를 하는 그 저로서는 좀 그 와닿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드리는 동안에 잊었어요. 특히 한 가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그 이념 자체를 바꿀 필요가 없다. 더 좌측으로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더 좌측이라고 하는 것은 더 진보 쪽이요.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아니면 버니 샌더스 쪽이라든가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다만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느냐 하는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전술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 기본 이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가장 와닿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NPR도 좋아하지만 애틀란틱이라는 잡지도 참 좋아하는데 애틀란틱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긴 그 기사예요. 가장 그 우리 일반인들에게 정치로서가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그 대통령 물러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크고 빠른 영향을 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대통령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방송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가게에서 식당에서 메뉴를 선정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빠른 그 변화에 대처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어떤 그 혜택이라든가 영향을 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한국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좀 더디다고 생각되는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고, 빨리 대처한다 하는 이재명, 뭐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는 성남시장이 조금 지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또 한국에 가고 몸을 불사르겠다고 하니까 지지율이 딱 또 올라갔던데요.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은 아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장 파워풀한 오피스 백악관 집무실에서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계속 뭔가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결정을 해야지 되는 사람에게는 그 시나 베스트보다는 못하지만 베러 정도로도 만족을 해야지 된다. 이게 베러를 하기도 힘들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미국 사람을 보호하는 거다. 세월호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윤리에 관한 감각, 내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 센스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교수가 생각하는 사업가, 아버지로서의 윤리 의식은 분명히 있지만 대통령이 돼가지고서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군사력도 써야지 된다. 그 점이요. 오바마 대통령이 결코 군사력 쓰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언제나 재미있는 잡만은 아니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조금 새로운 학교의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델타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무슬림 유튜브 스타 아담 살레 씨가 델타에서 아랍어를 엄마에게 얘기를 하고 친구와 아랍어로 말했다고 쫓겨났다 하고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몇 명이 있다고 하던가요? 구독자가 아무튼 400만 명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의 그 비디오 클립도 올렸는데 런던에서 뉴욕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였었군요. 국내선이 아니라요. 이륙 직전에 백인들이 시끄럽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얘기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모든 언어로 다 말할 수 있지라고 답변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남편이 한 여성이 먼저 얘기를 했고요. 영어로 얘기를 해야지 된다. 이러니까 이제 서로 소리가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델타 에어라인의 얘기에는 너무 소리를 지르는 듯 사람이 폭발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비행기에서 내리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쫓겨난 사람이 지난주에 원래 유튜브에서 어떤 것을 올리냐면은 본인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에 대해서 뭔가 차별이 있는 것 있죠. 그런 것들도 올리고 차별을 이렇게 좀 풍자화하는 페이크 같은 것도 올리는데 지난주에 바로 이렇게 가짜 무슬림이 차별받는 페이크 이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마이크 허카비 전 알칸소 주지사고 이번에도 역시 예비선거에서 트럼프와 겨루다가 일찌감치 내려갔었던 마이크 허카비가요. 트위터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불쾌한 승객, 무례하거나 시끄러운 승객은 쫓겨날 수 있지. 전색이라면 몰라도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뉘앙스를 보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시끄럽게 큰 소리로 말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면은 항상 엄마한테 전화는 한대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안전을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슬람교 신자들은 수염도 있고 생김새도 그렇고 더군다나 언어까지 그렇게 아랍어를 얘기한다고 하니까 엄마는 걱정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데 마침 또 그 어머니는 영어는 못하시고 아랍어만 하니까 내가 아랍어 하는 어머니에게 아랍말을 하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소리가 커질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사람들이 많고요. 사실은 저도 목소리가 커서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면 조심하다가
조심히 잠시지 다시 목소리 커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화에 따라서 저희 그 집 주변에도 아주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이 사는데 보면은 그 뭐 유럽에서 온 미국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음성 크신 분들이 많고 그런 것까지 사실은 다 가만히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어쩌겠어요. 서로 조심을 해야지 되겠죠. 네, 연방 농무국 그 블로그를 보니까 연방 농무국 블로그에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뭐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리코라는 식품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음식과 관련돼서 사회에 조금 그 전해지면은 좋을 것 같은 거 글을 쓰는 그런 그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농무국 블로그에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니아폴리스의 공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쓴 글인데 패밀리 스타일의 다이닝을 우리는 하고 있다. 학교 런치타임 하면은 줄을 서고 자리 잡고 먹고 자녀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못 사 먹는다고 시간이 짧다고 30분 갖고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30분 안에 질서를 잘 지켜서 가족들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라운드 테이블에서요. 그러니까 인조이 한다는 겁니다. 식사를, 대화를, 또 친구들과 관계를 만들고 이 자체가 인생의 스킬이라고 이 교장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런치 라인을 없애셨고요.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서브는 어떻게 하냐면 어린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도 돕고 스텝과 당연히 그 자원봉사가 있겠죠. 해서 음식을 서로 나누고 집에서 이제 수저 놓고 하는 식으로요. 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뭐 어른도 앉아 있고 하니까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가 좀 건강한 식품이고 감사할 수도 있게 되고 친구들과 서로 이렇게 알게도 되고요. 건강한 음식이 뭐다. 음식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지 된다는 매너 같은 것도 뭐 알고요. 직접 뭐 상 차리고 나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먹고 나서 치우는 것까지 학생들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돕는 거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겠죠. 테이블 리더 아니면 테이블 호스트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월 지금 12월이니까 거의 이제 12개월을 하고 난 지금은 학생들이 성인처럼 그 식탁 분위기가 아주 그 우아한 패밀리 다이닝 테이블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진저 데이비스 크렌치라는 교장 선생님이에요. 진저 데이비스,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도 아니고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을 부른 스키더 데이비스도 아니고 진저 데이비스라는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세 사람 다 여자네요. 잠시 뒤에는 남자분들은 많이 얘기하시더군요. 섹스 로봇에 대해서 이게 곧 몇 개월 안에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다가온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에피스 크리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내년에 이제 그 섹스 로보트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이번 주에 그 런던에서요. 그것도 런던 대학에서 이 같은 그 섹스 로보트에 관한 그 컨퍼런스 같은 것이 열렸답니다. 섹스 제목이 뭐든가요? 좀 그러네요.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내려진 것이 섹스와 결혼을 로봇화하는 게 머지않았다는 것이고 뭐 하나는 금방, 하나는 결혼은 뭐 2050년만 되면은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공상과학영화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2050년에 몇 살인가요? 지금 2016년이죠? 여러분의 계산이 더 빠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영화들도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텔레비전 시리즈도 있고요. 뭐 그 엑스맷이나 뭐 엑스머시나 아니면 뭐 웨스트월드 같은 것. 그래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에서 열린 참 거창하네요. 사랑과 로봇과의 사랑과
섹스에 관한 국제적인 회의에 참석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사람처럼 그 말도 하고요. 내년에 나오는 그런 로봇은 진짜 사람처럼 말도 한답니다. 뭐 당연히 키스도 하고 뭔가 센서로 휴대폰으로 뭐 넣어서 어떻게 뭐 접촉을 하고 이게 그 도쿄에 있는 그 게이오 대학교에서는 텔레텅이라는 그런 그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그 섹스 로봇을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윤리적으로 황당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로봇과 섹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베네핏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 건강적으로 건강 면에서 볼 때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컨트롤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리 그 분위기를 맞춰도 안 되는 그런 그 컨트롤을 또 그 로봇과의 섹스에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그럼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일단 얘기들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포르노를 지금까지 언제부터 시작됐던 그것을 보면서도 사람과 섹스하는 것처럼 마찬가지가 된다. 물론 그 로봇과의 섹스가 보다 흔해지기는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접촉은 계속될 것이다. 단지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 섹스 로봇가 인내심도 있고 더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또 그 자화자찬도 안 하고 오만하지도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뭐예요 이건 뭐 다 가졌어요. 게다 대고 가장 중요한 질투조차 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부모들도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아우 이런 세상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회사만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4,000에서 $8,000를 주고 이런 그 로봇들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뭐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박람회에 내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 그러면 이번에도 나가서 얼마나 많은 주문들을 각 회사에서 받았겠어요.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보는 게 조금만 몇 년만 더 있으면 뭐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야지 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 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 스파,